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전원마을이 도시민 유치는커녕 완공된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로 지지부진합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문서 위조와 대회 지원은 별개라며 정부의 세계 수영대회 재정 지원 불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연 속에서 전통적인 보드게임을 즐기며 스마트 기기의 중독성 예방에 앞장서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을 우리 기후에 맞게 개량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파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손발이 척척 잘 들어맞습니다. 손발이 맞아도 너무 잘 맞아서 의심을 사는 구석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세계 수영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공문서 위조 의혹이 한 언론에 보도되자 새누리당은 곧바로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문체부의 공식 브리핑도 없었지만 대응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선거를 의식한 국제대회 유치 남발은 재앙돼야 한다는 등 어조도 강경했습니다. 사흘 뒤 이번엔 문체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정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참에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부담 능력 범위 내에 있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그의 기본 지금 생각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5대 메이저 대회만 정부가 지원할 거란 설이 지난 5월부터 나돌았던 터라 광주를 지렛대 삼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기자회견 일주일 만인 29일 새누리당과 문체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묻지마식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대회 유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 예산의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문서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 단 열흘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법률 개정 논의까지 마친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2주쯤 뒤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김재윤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 위원장은 대회 유치에 성공한 만큼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불거진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것도 광주의 몫이라며 국회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나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수영대회 재정지원 불가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병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문서 위조는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에 맡기면 된다며 사업 처리와 재정 지원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서명 위조 문제는 검찰 조사 후 법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며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서명 위조 문제 때문에 대회 유치가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에 전형인 양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엄청난 혈세를 들여 농촌 지역에 전원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다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년 전 지정된 전남의 한 전원마을입니다. 올해 7월까지 도시민 30가구가 한옥을 지어 입주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기반 조성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발파 민원으로 석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파를 해야 돼. 발파를 해야 되는데 양어장 때문에 고기가 양어장 발파하게 되면 고기가 밥을 안 먹고 죽어본대. 그러면 뭐 언제 주택 지어주고 언제 다시 하고 막 그런 계약도 없네요. 사실 보면 없지. 전북의 이 전원마을은 기반 조성이 끝난 지 2년째 빈터입니다. 33채의 주택이 들어설 축구장 3개 면적에는 현재까지 단 2채의 주택만 입주해 있습니다. 도로는 곳곳이 파손되고 입주 예정지는 거대한 쓰레기장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수년째 비어있는 택지에는 무성한 풀과 공사 자재들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도시민을 유치한다며 농촌 지역에 전원마을 조성이 시작된 건 지난 2004년부터입니다. 가장 많은 전남 48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국 140여 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부지를 매입해 집을 짓는 입주자 주도형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전원마을 사업도 완공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분양이 안 되고 그 돈만 많이 낭비가 되어버렸대. 전원마을 한 곳에 지원되는 예산은 최소 10억 원.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추진 10년째를 맞은 전원마을의 제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그렇다면 전원마을 사업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사업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곳곳에서 허술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에 무너진 외벽이 한 달 넘게 방치되고 있는 섬마을 전원마을 공사 현장. 산림과 관련한 사업이 아닌데도 산림도로 옆에 지난 2010년 당시 허가가 났습니다. 30세대가 한옥을 짓겠다며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받은 이 전원마을은 지난해 일반 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나마도 조성 5년이 넘도록 공사 중인 주택 단 한 채가 전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안 되지. 한꺼번에 시집오는 것도 아니지. 차라리 그냥 자기 짓고 싶은 전원마을 조성하자 그렇게 된 거야. 전원마을은 시군과 광역시도를 거쳐 농식품부가 확정합니다. 조성계획이 담긴 서류가 통과되면 지원을 받는 식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실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도시민 유치라는 취지 때문에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지 매입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조성 허가를 내주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제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쁜 말로 하면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지자체. 계획과 달리 입주 완료일을 넘겨도 자치단체가 제대로 손을 쓰지도 못합니다. 입주자들이 일단 부지를 매입할 경우 자치단체가 개발을 강제할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입니다. 정책에 좀 허점이 있어요. 개발지역은 도시개발을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하면 몇 년까지 집을 제한다. 택지 분양 받은 자는 뭐 이런 단서가 없어요. 사업 능력을 검증할 사전 장치도 선정 이후 관리 감독 구조도 없는 셈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전국 어디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겠다. 그것만 있지. 이것은 뭐 예치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구하지도 않고. 입주자 주도가 아닌 자치단체가 직접 맡고 있는 공공개발 방식도 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부대시설은 없고 말 그대로 주택 부지만 달랑 조성된 곳을 도시민들이 선호할 리가 만무합니다. 문이뿐인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사업.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일제 강제징용자들에 대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일제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강제징용자 5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한 사람에게 8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강제 연행해 노역을 시켰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시효가 지났다. 일본 재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패소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부산고법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데 뜻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13년 동안 원고 5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지나가는 생각을 하면 참 말도 못하죠. 왜 될 수 있으면 일제분들이 살아계실 때 다만 얼마나 이렇게 해서 좀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을 걸. 이번 판결로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광주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미쓰비시는 일제 때 10만 명을 끌고 간 기업입니다. 원고는 물론이거니와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다른 피해자들 문제와 포함해서 한일 협정을 내세워 정부마저도 외면했던 일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고 배상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 광공업 생산은 증가한 반면 전남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6월 지역 산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은 1차 금속과 고무, 플라스틱 등에서 감소해 전년 같은 달보다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사무관 승진 대상자 12명을 역량 검증 평가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사무관 승진 심사 대상 43명을 공고하고 근무 성적 평점과 보고서 작성 평가, 인터뷰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승진 임용자 12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역량 검증 평가를 통해 조정 능력과 변화 관리 능력 있는 인력을 승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각종 스마트 기기로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 많을 텐데요. 자연을 벗삼아 전통적인 보드게임을 즐기며 스마트 기기의 중독성 예방에 앞장서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폐교를 활용해 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장성군 황룡면의 새싹 굼터. 스마트폰을 잠시 손에서 놓은 청소년들이 보드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즐기는 청소년들의 얼굴에서는 중독이라는 스마트폰의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거는 하다가 질리는데 이게 같이 즐기면은 질리지도 않고 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할극을 통해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각자의 시각에 맞춰 해석해 보기도 하고 과거의 중독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과도하게 쓰다 보면 오히려 저희한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한 통신기업이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캠프는 역할극과 전통적인 게임 등 아날로그식 성장과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캠프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삶과 여유를 되찾은 청소년들은 앞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바르게 쓰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스마트폰과 관련된 직업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바르게 쓰는 걸 가르치고 저희도 바르게 써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2명이 심각한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순기능을 살리면서 미래 고객과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이 보호아동 생계지원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이 아동복지시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생계비 통장에서 매달 60만 원씩을 빼내 직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 용도로 돌려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구청은 시설법인 통장 등을 조사한 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9단독 안금선 판사는 70살 유모 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는 하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뚝 붕괴를 막아야 하는데도 10년마다 세우도록 한 하천 기본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 8월 장성군에 내린 169mm의 비로 뚝이 무너져 복분자가 침수되자 도의 책임을 주장하며 700여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2014년) 대입 수능 시험일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의평가 결과와 내신 등을 잘 따져서 꼼꼼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둔 고3 교실엔 한여름 무더위조차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정시 모집에 승부를 거는 학생들이나 수시 모집을 노리는 학생들 모두에게 수능은 대학을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갈 것을 목표로 정했으니까 그걸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수 과목에 난이도에 따른 유형 선택제가 도입되면서 상위권 수시 지원자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꼭 수시에서 대학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한번 크게 잘못하면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대학을. 진학 교사들은 모의평가의 유형별 난이도와 출제 경향이 수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평가 결과를 잘 분석해서 유형 선택 등의 전략을 세우도록 권했습니다. 7월 학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A형으로 전환한 것이 굉장히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EBS 교재와 연계되는 문제가 올해도 70% 출제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나 교재를 잘 복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모의평가에 출제된 변형 문제를 분석해서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기본 개념과 출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학 교사들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광주와 전남 일부 단체들이 통합단체인 광주와 전남 내일 포럼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철수산악회와 철수처럼 철수정책연구원 등 5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발기인 대회를 갖고 광주와 전남 내일 포럼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전국의 안철수 지지를 표방하는 지역 포럼과 연대, 각종 정치적 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대병원이 광주와 전남의 유일한 뇌혈관 내수술 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뇌혈관 수술은 혈관 안에 미세한 관을 삽입해 각종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로 각종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그동안에는 좋은 국산 농산물을 육성하는 것만이 대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질 좋은 수입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수입 농산물을 우리 기후에 맞도록 개량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참다래만 30년 넘게 재배해온 김옥수 씨. 하지만 올해 농사는 신통치 않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이 계속되면서 다래나무에 병충해가 퍼져 뿌리가 썩고 잎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부터 자연재해에 약한 참다래나무에 해금 골드키위를 접붙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해금 키위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뉴질랜드산 골드키위를 우리 기후에 맞게 품종을 전환해 새로 개발한 것입니다. 참다래보다 당도가 높고 가격도 킬로그램당 1,000원 이상 높은 데다 무엇보다 수확량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특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지역 기후 여건도 골드키위 재배에 적합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생산량이 많아서 농가 수치 가격이 높아서 좋고, 그 다음은 이제 병해충이 좀 강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애비지 관리가 좀 좋아서. 소비자들은 비슷한 품종이면서도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수입 골드키위보다 싼 값에 국내산 골드키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역 농협도 이런 점을 감안해 농민들에게 해금 키위를 비교적 높은 값에 수매해도 유통에는 걱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매되는 시기가 수입 골드는 여름이고 또 그다음에 국산 골드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소비자들이 골드 소비 시장을 저희가 똑같이 겨울에 그 시장을 연결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더 올라가고 또한 저희도 판매망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에 안방을 내주고 있는 국내산 농산물이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산 품종 개량으로 역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